오랜만입니다. 6위의 주인공은 바로 조국 전 대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오늘이 8월 7일인가요? 광복절을 대략 일주일 정도 앞두고 내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특별 사면이 될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 같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워낙에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그러니까 민생 관련 그런 사면에 대해서 1차적인 검증 그리고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사면에 관한 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국 혁신당에서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지원한 거거든요. 그 대가로서 입시 비리까지 사면한다는 건 저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번 사면은 우리 당도 정치인 사면이 아닌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 정치인들을 챙기는 모양새는 야당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알려진 사실인데 정확히는 어제였던 것 같아요. 김진욱 대변인님. 우상호 정무석이 양산 평성마을을 찾아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번에 사면 복권이 있나? 정치인 사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국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뜻을 전달하겠다.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특히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가 화두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예방 목적은 이번 15일 날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여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전달하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사면 문제, 8.15 특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으셨고 정치인 사면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 아직 않다. 결정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끝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준비가 된다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도 필요하다 이런 뜻을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뭐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또는 종교계에서도 이게 지금 건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이제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이번 8.15 특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민생 특사 위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민생 사면 위주로. 그렇습니다. 내일 특히 내일 사면 심사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 부분을 이제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국무회의에 이 사면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올리고요. 거기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이제 사면이 확정되는 것인데 내일 사면심사위원회의 정치인들의 명단도 올라갈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김진욱 대변인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좀 가치중적으로 일단 얘기했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윤기찬 부위원장님, 뭐 조국 전 대표, 조국 전 장관 하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기도 했고 법무부 장관, 뭐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니까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도 지금 아직 2년 형기를 반도 안 채운 거잖아요. 사면 대상으로서 적합은 한 겁니까? 뭐 형이 확정된 자가 사면 대상이니까 사실은 법률적으로다가는 요건을 충족하긴 하지만 그간의 관례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3분의 1 정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70% 형기를 채운 뒤에 가석방인가요? 뭐가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정인에 대해서 사면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도 공개가 된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사면 뒤에 또 여권 내에서 이제 복권 문제가 거론될 거예요. 사면은 이 수형을 마쳤다고 봐주는 거고 복권 문제는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대로 가면 7년 동안에 공직에는 출마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사면과 복권이 뒤따라오게 되면 사실은 다음 대선도 가능한 이런 정치적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면만 할 것이냐
아니면 사면 이후에 복권까지 할 것이냐에 관련돼서도 또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사면은 무조건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사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의무적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당시에 후보자를 안 낸 이런 빚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실제 지금 도드라져 있지는 않지만 예. 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계파에 대한 다독임 이런 부분도 없잖아요. 일종의 대선 청구서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노총에는 주고 왜 우리에는 안 주냐 이런 식의 또 상대적인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면은 분명히 할 것인데 실제 사면보다는 복권과 관련돼서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 내지 예.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윤기찬 부위원장 전망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저는 다만 반대합니다. 예, 반대하지만 사면은 될 것 같다. 최성 평론가님. 이게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사람들도 사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치 이화영 전 부지 사면의 징검다리라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도 있고 이거 막아내야 된다. 이게 무슨 사면 개선서 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많다. 근데 최근에 어젠가요?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단 예방에서 뭐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를 갖고 있지만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일종의 뭐 바람 이런 거를 정청래 대표도 내비쳤기 때문에요. 좀 기류가 미묘하긴 한데요. 저는 그런지 이게 지금 야권에서 우려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성동격서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예. 실제로 조국 이런 분위기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면 복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여권이 목표하고 있는 사면의 최후 말하자면 종착지는 이화영이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사면과 더 나아가 복권까지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 사실상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처하고 있는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 특히나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일종의 면죄부가 부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조국이라는 분위기를 띄우면서 결국은 송영기를 거쳐서 이화영으로 종착지에 가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조국 사면론은 말 그대로 성동격서 전략이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최근의 기류가 뭐 지금 두 분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만 저는 지금 여권이 정치적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세법 논란에다가 조금 이따 다룰 이춘석 논란에다가 예.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 같은 휘발성이 있고 굉장히 국민적인 논란이 가능한 이 인사를 다시 이 정치 시장에 꺼내놓는다? 예. 이건 굉장히 저는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전망과는 좀 다르네요. 예, 저는 이슈 관리가 아마 여권에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예. 조금 숨을 조금 뭐 고른 다음에 예. 광복절이나 형기의 절반을 채운 연말 특사나 연초 특사에 저는 할 가능성이 있다. 아하. 지금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불거지는 정치적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슈 관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특별 사면 대상. 그러니까 취임 2주 만에 단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부담스럽다. 이재명 정부.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두 분 말씀 중에 누가 맞는지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뭐 바로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만 대통령실 사면을 건의한 게 아니라 최근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딱 포착이 됐었잖아요. 바로 이제 화면도 만나볼 테지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렇게 문자 메시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냈다가 저게 다 포착이 됐고 여전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송원석 원내대표를 예방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막으로 좀 만나볼까요? 송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정치인도 사면 받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전달한 저건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비공개로 전달하다가 저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저렇게 됐죠. 제가 전달한 특별 사면 명단도 철회해야 된다. 본인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네. 저 말은 조국 대표도 안 된다는 얘기를 송원석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휴대폰이 사진이 찍히면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자신의 진영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의 사면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 이거 좀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뭐 조국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정치인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예. 뒤로는 이렇게 본인들의 뭐 사면을 또 챙겨왔던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 사실상 송원석 원내대표가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여야 모두 다 정치인들이 어떤 진영에서도 정치인들의 사면은 다 안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메시지로 읽히기는 하는데 예.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전 대통령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고유 권한은 당연히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격한 그럼요. 요건 하에서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장 큰 기준은 국민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민심과 국민 여론을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현명하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 사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바람이나 이런 것을 차치하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뭐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딱 짓궂은 질문대로 죄송해요. 뭐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건데 뭐 OX로 맞히는 건 아니더라도 대략 기류를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도 가늠하기 위해서 대표 스피커 분들이시니까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다. 내일 사면 심사위원회가 법무부에서 열리니까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위까지 만나봤나요, 제가? 예, 6위까지 만나봤습니다.